볼까. 질문할게. 몇 번일까나. 서술형 2분 질문하지 마. 약속에 그냥 외우면 돼,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지수 법칙일 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 번호를 불러볼까나. 질문할걸? 몇 번? 7? 또? 10, 9, 또? 더 없어? 20? 또? 끝? 일단 끝? 지워도 되지? 로그 부등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일단은 밑을 봐야 되는데 밑을 봤더니 얘는 5분의 1, 얘는 5니까 얘를 5로 바꾸자. 얘를 5로 바꿔버리면 앞에 마이너스 나가야 되지. 얘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 그럼 결국은 로그 5의 2x-3이랑 로그 5의 x-1을 더해준 게 1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로그 부등식에서 하나 주의할 게 진수 자리에 있는 놈들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x가 2분의 3보다도 커야 되고 x가 2보다도 커야 돼. 둘 다 만족하는 건 얘니까 요거 일단 만족시켜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다 끝났지 뭐. 어디? 뭐라고 다시? 어디가 0보다 작아야 돼? 아, 그렇네. 여기 잘못됐다. 넘기면은 0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얘네들 합쳐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그럼 얘는 로그 5의 1이니까 밑이 1보다 크면은 진수 그대로 비교하면 되고, 그럼 다시 넘기면 되겠지 뭐. 이렇게 5구나. 이렇게 표현 되겠네. 이렇게 나올 거래. 그래서 x는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대. 근데 이거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로그 부등식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 얘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래야지 이걸 찾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 그 다음에 11번.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고 이놈의 차가 정수래. 그러면 얘는 2 로그 x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럼 얘는 3분의 5 로그 x가 정수.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지. 근데 x의 범위가 10이랑 100 사이니까 로그 x는 1000이야. 그럼 로그 x는 1이랑 3 사이. 5분의 3을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3분의 5를 다 곱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정수라며. 여기 안에 정수는 2, 3, 4. 그러면 로그 x는 5분의 3을 다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6, 5분의 9, 5분의 12. 그럼 다시 x는 10의 5분의 6승, 10의 5분의 9승, 10의 5분의 12승. 얘네들의 곱을 구하재가 아니구나. 모든 로그 x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끝내면 되고, 19번.
19번은 어느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의 수를 A, 생태계의 넓이를 B라고 하고, 그때 로그 A는 로그 K 더하기 3 로그 B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이가 3배 이상 5배 이하면 종의 수는 A배 이상 B배 이하다. 그때 A랑 B의 값들을 각각 구하재 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넓이가 B일 때 종의 수를 그냥 A라고 놔보자. 알겠지? 맨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게 얘래. 생태계의 넓이가 3배 이상이 된다는 거는 얘가 3배 이상 됐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때 종의 수는 A배가 될 테니까 여기 A도 여기 종의 수를 A배하고, 그 다음에 넓이는 3배 할 거라고, 요게 성립해야 돼. 이해되니? 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이도 커지는 거잖아. 지금 또 거꾸로 얘기하면 되지. 생태계의 넓이가 크면 클수록 종의 수가 많을 테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가 이놈이 가장 작을 거고, 얘가 가장 클 때가 얘가 가장 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냐면 종의 수가 B배 넓이는 5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랑 B니까 이렇게 뭐 할 거고, 이 두 개씩 뭐 할까? 빼야지. 빼면은 로그 A는 얘 없어지고 이렇게 빼면은 3 로그 얼마? 3. 위로 올려버리면 A는 27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빼볼까? 그럼 로그 B는 없어지고 이렇게 빼면은 얘는 3 로그 5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B는 125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대. 이해될까? 어떻게 풀었어? 부등식으로 풀었어? 아니요. 그러면? 응. 저거를 풀었어가지고 응. 이거 혹시 제가 한번 보시면 풀었어가지고 뭐래 A는 K, B, 그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응,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은 20번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푼다고? 치환하면 돼. 한 놈 그냥 치환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지수함수로 나름 예쁘게 나와가지고 fx가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꼭 치환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치환해볼게.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얘를 그냥 치환하면 돼. 치환할 때 범위가 생겨. gx가 얘니까. 근데 x의 범위는 지금 따로 나오진 않았네. 그럼 여기는 t의 범위가 최대값으로 나오겠지 뭐. t는 1보다는 작거나 같대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y는 ft는 그냥 3의 t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여기 보니까 x가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돼 있네. 그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최대값은 9 나오고 최소값은 9분의 1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 놈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거꾸로 찾아가야 되겠네. 3의 t제곱이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9가 나오기 위해서는 t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2가 돼야 되잖아. 이게 되지? 그 다음에 9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t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한마디로 최대값,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 t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나와야 된대. 그럼 얘 이제 그려볼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 나올 수 있나?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어디 잘못 썼니? 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2 아니에요? 그렇네. 이 플러스 여기 있어야 되나?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다. 그렇네. 이게 2.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뭐 이런 데 있으면 되지 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돼야 되고, x는 그러면 3 또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3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되지.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면? 얘가 얼마였지? 얘가 1이었지. 1이었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면서 t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최대값이 9가 나오고 최소값 9분의 1 나오겠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도 되지? 이 범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는 1부터 3까지. 얘네들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들의 합. 걔는 여기서는 0 나오지만 여기서 4 나오네. 최소값은 여기서는 0 이렇게 확인한 거. 그러면은 1등급 만들기 꺼내볼까? 다음 숙제를 근데 아까 전에 정했는데 먼저 적어주고서는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끝났어. 쪼개놔가지고 많아 보이지 다 합치면은 한 150문제 되더라. 그러면 한번 수투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숙제까지는 뭐였냐면은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미분법이랑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감소,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극대극소, 그래서 그래프까지 얘네들을 확인해 봤던 거고,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됐으니까 어떤 놈들이 나오는 거냐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오고, 첫 번째 최대 최소가 나오고, 두 번째 항부등식과 미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 가속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1번이랑 2번까지는 그냥 그래프랑 똑같은 거, 별거 없어. 내용이 되게 간단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나.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다시 3차 함수.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이, 이 도함수는 어차피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니까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거나 또는 중근이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야 돼. 세 개 중에 하나야. 최고차항의 계수의 양수면 이거 3차 함수 그림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그림 이렇게 그려진다고? 중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져? 잠깐 접선의 길기가 0이 되게 이렇게 그려져. 잠깐 접선의 길기가 0이 되게 그려져. 이 경우에는 A가 음수인 경우에 잠깐 접선의 길기가 0이 되게 이렇게 그려져. 허근인 경우에 계속 증가만 하게, 계속 감소만 하게 그리면 돼. 이걸 뭐 한다고? 외운다고. 이유는 증간표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외운다고. 알겠지? 외워야 돼. 안 외웠어? 외웠지? 외웠지? 그러면 이걸 안 외워도 된다라고 가르칠 선생님이 없을 거야.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리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외우고 학교에서는 증간표 그리라고 하면 그려준다고. 얘도 볼게. 4차 함수 경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놈은 얘 몇 차 방정식이게? 3차. 3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세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과 한실근일 수도 있고 또는 한실근과 두 허근일 수도 있고 또는 삼중근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그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 얘랑 얘랑 값이 어떤 게 더 큰지는 직접 넣고 계산해 봐야지 알아.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인 경우에 그림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린대. 중근이 더 작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중근이 더 크면은 이렇게 그릴 거야. 알겠지? 여기가 중근, 여기가 하나의 실근, 여기가 하나의 실근, 여기가 중근. 중근이 더 크게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중근이 작게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중근이 더 작은 경우, 여기는 중근이 더 큰 경우. 이렇게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어떻게 그려? 손가락 그려. 다시. 대충 그리면 대충.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냥 여기서 실근. 대칭인 모양이 아닌 것처럼만 보여주게 대충 그리면 돼. 여기는 뭐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지? 삼중근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대칭이 되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 여기가 얘의 대칭이 되게. 이놈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알겠지? 증간표를 그리지 않기 위함으로 얘네들 개형들을 외워주고 그러면 최대 최소부터 한번 해볼게.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구하라는 거는 0부터 4까지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림 그려놓고
극대극소일 때 표현한 다음에 요 정의역을 표현한다고 0부터 4까지. 여기네. 대충 그렸으니까 얘가 더 큰 건지 얘가 더 큰 건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넣고 다 계산하는 거야. F1 값 구하고 F4 값 구해서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값. 그 최대값은 F1 또는 F4 중 큰 놈. 얘네들 중에서 큰 값. 이렇게 얘기할 거고, 보면 최소값은 얘 아니면 얘일 거잖아. 둘 중에 더 작은 값. 이게 딴 거 없어. 그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다고. 4차 함수도 마찬가지. 4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져.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었다라고 치자. 그래 놓고서는 범위가 0부터 5까지래. 0부터 5까지래.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 나오겠지 뭐. 얘가 가장 클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각각 계산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 최소값은 얘 아니면 얘 중에서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럼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답은 안 써놔도 되네. 그냥 나 혼자 풀고서 너네 다시 풀어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극소값이 5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지. 이 주어져 있는 거에서 보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 3. 그리고 f'x는 여기 보면은 x절편들이 0이랑 2니까 이런 놈이어야 돼. 그럼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야. 여기가 이해되지? 그냥 부정적분하자. 그러면 fx는 뭐가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c. 여기 어차피 c니까 여기 똑같이 c라고 할게. 그러면 이미 이쪽에서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잖아. 도함수는 언제 0 되냐면 0이랑 2에서 0이 되는데 도함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야 아니면 극소야? 극대. 여기는 극소잖아. 이해되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는 근이 x가 그냥 0이랑 2 나왔으니까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크림 뭐 이렇게 그리겠지 뭐.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극대값이 아니네. 극소값이 얼마냐면 5라고 나왔으니까 이 여기다 갖다 넣어준 8-12 더하기 c. 그러니까 결국 c는 얼마냐면 9. 이렇게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네. 얘부터 구해볼까? 3 넣어주면 얼마? 9. 0 넣어주면 얼마? 9. 그러면 끝났네. 최대값은 일단 9. 최소값은 여기는 5였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더하기 9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1.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나. 최대 최소는 별거 없어.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활용 문제들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별거 없어. 보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재. 얘를 좀 더 가지고 와서 볼게.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재.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면 얘랑 요놈 가지고 구할 건데, 보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놈이 닮았어. 얘가 1대 3이지. 밑변대 높이가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어야 돼. 그럼 얘 길이는 얼마? 3R. 그럼 얘는 18-3R.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곧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럼 얘는 R제곱을 안으로 갖다 놓으면 3R 세제곱 더하기 18R. 이게 뭐냐면은 R에 대한 3차 함수 FR이라고 그냥 할게.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이 궁금해. 그림 그리면 되지 뭐. 그럼 F 프라임 R 값을 먼저 구할 거고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9R 제곱 더하기 36R. 언제 0이 되냐면 R이 0이랑 4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맞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4야. 근데 이 R 값은 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니까 R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아야 되잖아. 6 이쪽에 있겠지 뭐. 언제 최대? 4일 때 최대. 4 그냥 갖다 내면 끝. 여기다 갖다 넣든 여기다 갖다 넣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별 내용 없어 사실. 알겠지? 그림 그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아이고. 그러면은 방정식 부등식 그쪽도 한번 볼게.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거. 여기 나타나 있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구하래.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이 아니라 근의 개수를 구하재. 이거 방정식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f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다고. y는 fx 그냥 먼저 그려. 거기다가 y는 0을 위치시켜.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인지 세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게. 얘를 fx라고 놓고 그럼 저 f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할 거잖아. 그럼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언제 0 되냐면 x가 0이랑 2에서 그럼 3차 함수 그림 이렇게 그릴 거고 얘가 0, 여기가 2.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오네. 0 넣어주면 3 나오고 2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16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온대. 그러면 x축 당연히 뭐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되니? 3이랑 마이너스 5 사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실근의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표현할 거고 2번도 마저 해볼게. 2번은 얘 먼저 그릴 거야.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럼 얘는 x값이 0이랑 1 나오잖아. 0이 뭐야? 중분.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손가락 그리면 왜 그려? 손가락 그려. 0 중근 1 실근. 다시
중근일 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중근일 때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중근일 때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알겠지? 이렇게 그리면 돼. 계형을 안 해오면 뭐 한다고? 증가함수 찾아야 된다고.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계속 연습해야 돼, 얘네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0일 때를 찾아야 되는데 1을 그냥 갖다 넣어보면 1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러면은 0 넣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y는 0은 여기 있겠네 뭐. 그러면은 실근 몇 개? 2개. 이게 끝인 거야. 그림 그릴 수 있으면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끝.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 얘 따로 그리고 얘 따로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아도 되지만 얘 왼쪽으로 넘겨. 지금 분명히 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야, 시끄러워. 이씨. 그래서 왼쪽으로 넘겼을 때 얘를 그리는 게 편하다고. 얘를 그려놓고서는 y는 0을 위치시켜가지고 교점을 찾는 게 편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정식에서의 실근 문제인데 얘도 한번 볼게. 뭐 이런 거. 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는 0. 얘가 한 개의 양근, 그 다음에 두 개의 음근을 가져야 된대. y는 k를 왔다 갔다 위치시킬 거고, 그러기 위해선 얘를 넘겨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래서 얘 먼저 그리자. 그리고 얘 그릴게. 요거 그리기 위해선 미분할 거고, 얘가 0이 될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예쁘게 되니까 두 개의 실근이 생겨. 도함수가 0이 되는 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넣어주면 y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값 일단 먼저 찾을게. 그러면 2 갖다가 넣었을 때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6, 12, 24, 20 나오네. 마이너스 1 갖다가 넣어주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나와.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근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양근이 몇 개, 음근이 몇 개인지까지 확인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양근이랑 음근까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네들까지 확인해야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리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 Y축까지만 잡으면 돼. 봐봐. 여기서는 0일 때가 대충 이런 데 있어.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Y축 여기다 잡고 X축 여기다 잡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서 Y는 K를 왔다 갔다 해서 양근은 하나, 음근은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K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런 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양근이 하나, 음근이 두 개 나온다고. 이해되니? 그럼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 끝. 이렇게 찾아 나가면 돼. 알겠지?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요거까지 하고 부등식도 한번 볼게. 자, 얘는 fx랑 gx랑 같아지는 게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k 개수.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라고 표현되고 있어.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랑 gx의 실근은 얘 그리고 얘 따로 그리고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러면 넘겨버리면 x 4제곱 2x 세제곱 없어지고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표현돼. 근데 k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더 편하니까 k만 이쪽으로 넘겨올게. 그래서 얘 그리고 얘 그려서 어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교점이 하나만 되도록 만들어 볼게. 얘 그려보면 얘는 언제 극값을 갖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놈은 이렇게 나올 거고 4x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 그럼 여기는 x는 0 실근 하나 허근이 2개. 오케이? 그리면 얘 그리면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래. 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았는데? 나도 앞으로 슈기라고 해야 되겠다. 슈기래. 그래서 여기가 0. 그래 놓고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1 갖다가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오지. 2 나오고 2 갖다가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3이니까 29 나오는데 겁나 높은 데 있겠네. 29 뭐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점이 딱 한 번만 있어야 돼. K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K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K가 뭐보다는? 2보다는 어떻고? 크고야 크거나 같고야? 빵꾸 뚫렸으니까 크거나 같고 29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면 되지 뭐. 알겠지?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 단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부등식도 별 내용이 없어. 부등식은 이것만 알면 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쓸까?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래. 그러면은 y는 fx를 그려 그냥. 얘를 그린 다음에 이놈의 구간 a, b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보여주는 거야.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돼.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 더 보면 똑같아.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gx를 넘겨. 그래서 fx-gx를 또 다른 함수 hx라고 하고, 그래 놓고서는 y는 hx를 그리는 거야. 얘를 그려서 닫힌 구간 a, b에서 최소값을 구해.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돼. hx의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에서는 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리고선 다시 gx를 넘기면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두 개만 한번 볼게.
요거 한번 보자. 예를 들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 4제곱 더하기 3x제곱이 y는 10x 더하기 k보다는 위쪽에 있대. 위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같은 x값에 대한 y값들이 얘가 얘보다는 어때야 돼? 크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언제?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여기까지 얘기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K도 그냥 넘길까? 그럼 얘는 x 4제곱 3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항상. 그래서 얘를 그리자. 이놈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k. 그러면 얘 미분하면 4x 세제곱 6x 마이너스 10. 그럼 얘는 2x 세제곱 3x 마이너스 5. 조립제법 써가지고 근까지 구해야지 뭐. 1 넣어주면 0 되네. 요거는 판별시키면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요놈의 근은 x가 1이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두 개의 허근으로 나와.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슉. 그치?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얘가 1. 그러면 결국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일 테니까 최소값이 1을 갖다가 넣어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어떠면 돼? 크면 돼. 얘 끝인 거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림 그리면 돼. 알겠지? 304번에다가 풀어주진 않을 거고 거기 밑에다가 이것만 하나 써놓자. 여기는 임의의 두 개의 실수 x1, x2에 대해서라고 나왔어. 이게 1번으로 풀어보고 2번으로 그냥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거 나왔다.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봐. 문제가 다른 거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다른 거야. 알겠지? 지금 위쪽에서 303번에서 푼 게 이 문제인 거고 여기서는 x값들을 다른 값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x값들이 달라도 돼. 예를 들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져도 돼. fx가 gx보다 위에 있잖아 항상. 근데 2번, 1번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1이 여기고 x2가 요 놈이면 gx2 값이 fx1보다 크잖아.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숙제로 하면서. 알겠지? 그래서 속도가 속도 개념이랑 쭉 해보자 이제. 그게 가장 어렵지 뭐. 속도가 속도 쪽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개념부터 얘기를 해볼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시간의 변화량 분의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야 얘는. 평균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에 올라갈 건 얘는 움직인 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 대충 10km 정도 돼. 걸어오지 않으니까 괜찮아. 10km면은. 하여튼 10km 정도 돼. 차로 한 25분 걸리거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학원까지 딱 왔어. 왔는데 아이패드 안 가지고 왔어. 다시 돌아가. 요즘 얘가 있어야지 수업을 하니까 안 가지고 오면 다시 돌아가야 돼. 알겠지? 그런 건 많아요. 아니,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50분 동안 내가 움직인 거잖아. 물론 차를 타고 움직였지만 어쨌거나 움직였어. 그랬을 때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얼마? 0인 거야. 위치 변화가 없다고. 여기 있다가 여기서 끝나잖아. 0인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얼마? 50분에 10km/, 이거 잘못했구나. 20이구나. 50분에 20에 km/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야. 평균 속력은 시간 변화량분의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 여기 그리는 게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그래프를 y는 ft라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때 점 p는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놈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그렸어. 그래 놓고서는 A부터 B까지. 얘가 뭔 거야? 요 기울기가? 평균? 속도인 거야. 얘가 곧 뭐냐면은 요 평균 변화율이 곧 평균 속도랑 같은 거야. 위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놨을 때 시간이 지금 얼만큼 변화하는 거냐면 A에서 B로 변화했잖아. B-A분의 FB는 B일 때의 위치고 FA는 A일 때의 위치야. 얘에서 얘 뺀 게 위치 변화량이니까 결국은 B-A분의 FB-FA는 평균 속도인 거야. 얘가 곧 시각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보면은 계기판에 속도 있잖아. 속도 나오잖아. 뭐 100, 뭐 2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여튼 나와. 그러면은 거기 계기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 숫자는 뭐냐면 평균 속도가 아니라 뭐야? 그 순간의 속도야. 그 순간. 걔가 뭐냐면 얘인 거야. B를 A로 수렴시킨 거야. 요게 뭐냐면 시각 A에서 순간 속도가 돼. 한마디로 얘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미분계수랑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미분계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얘가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위치야.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그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야. 위치 미분하면 그냥 속도 나와. 라고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위치 미분하면 그냥 속도가 나와. 보통 속도는 v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가속도는.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돼. 이게 뭐냐면 순간 가속도야. F'T잖아. 얘는 F2'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F2'T 얘가 시각 T에서의
점피의 가속도인 거야. 미분할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냐면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t에 대해서. 적분 맨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면은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뭐 이런 놈들도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네가 기억할 건 뭐냐면 얘네들만 알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평균 속도가 뭔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 뭔지.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는 그냥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랑 같아. 그냥 속도라고 얘기하면 그 힘의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놈들인데 속력은 힘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방향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절대값 붙인 게 속도야. 얘네들이랑 요거까지 알면 속도가 속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한번 해볼게. 이 274번 너무 쉬우니까 뭐 요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걸 한번 보자. 저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얘는 속도 그래프로 나왔어. 속도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그래프로 나왔어. 8초 동안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꾸냐? 라고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플러스일 때 이쪽 방향이면은 마이너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얘기해. 이게 한 번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소리가 속도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몇 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2번 3부터 5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감소하는 거 맞아.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 그래프에 이게 맞아. 이것도 맞았지? 출발 후 2초일 때 점피는 원점이다. 점피의 위치는 원점이다. 그래 안 그래? 아니지. 지금 얘 어디서부터 출발했대? 어디에서 출발했대? 원점에서 출발했대? 원점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양인 놈으로 계속 움직였잖아. 그럼 원점이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거 아니야. 위치가 원점은 아니고 뭐가? 속도가 얼마? 0.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 이게 틀린 거고. 4번 1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와 3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는 똑같다. 속도 그래프니까 가속도는 뭘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와 3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잖아. 이거 맞아. 5번 t가 0부터 8까지 해서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6번이냐? 세면 되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런 놈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게. 한 두 문제만 더 해볼게. 초속 27m로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m라고 한대. 제동을 건 후 t초 후에 얘는 곧 뭐랑 똑같냐면 위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돼. 제동을 건 그 순간부터 거기를 원점이라고 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로부터 전방 몇 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놈이 얘기하는 게 얘는 위치랑 같은 거라고?
제동을 건 순간으로부터의 위치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 움직인 거리이자 위치는 똑같아. 제동을 걸면 이렇게 달려오다가 제동을 걸면 여기서부터 걸었어? 속도가 점점 줄어서 여기서 멈추겠지 뭐. 뒤로 가지는 않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인 거리와 얘부터의 위치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와.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제동을 걸어서 멈췄잖아. 멈췄다라는 소리는 속도가 얼마? 0.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는 얼마가 걸려? 30초 걸리나? 30초 걸리네. 제동을 건 다음에 30초 동안 우리는 일단 움직였다 멈추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제동을 건 후 30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 30 넣으면. 그러면 30 여기다 갖다 넣으면 얼마냐? 810? 30 넣으면은 얼마지? 0.45에다가 900인가?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면 얘는 4에다가 405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405. 그러니까 제동을 건 순간부터는 405m만큼 더 가니까 정확하게 멈추기 위해서 405m 앞에서 제동을 걸어야지 뭐. 그 답이 405m.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요까지만 보면 되겠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여기서 변화율은 다 뭐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인 거야.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그때 그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 넓이는 S, 부피는 V라고 놔볼게. 그러면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쓰자.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길이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시간 변화량을 0으로 수렴시키면 이게 곧 뭐랑 똑같은 거냐면 길이의 그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놈이 있다라고 칠게. 길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B-A에다가 이때에 해당하는 게 얘가 Y는 L은 FT라고 표현한다면 A초일 때에 해당하는 길이가 얘, B초일 때의 길이가 얘라고 표현한다면 B-A분의 FB-FA가 얘랑 같은 거라고. 시간 변화량분의 길이의 변화량. 그거를 시간을 A로 수렴시켜버린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결국. 이게 곧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순간적인 길이의 변화율이랑 똑같아. 얘가 그냥 얘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L이라는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길이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 부피를 구하고 싶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 이게 끝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 하면 끝내. 수 있겠다.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키가 1.6m인 은상이가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고 t초 동안 걸어간 거리가 x고 x는 t제곱 더하기 t의 관계가 있대. 출발한 지 3초가 지났을 때 가로등 빛에 의해서 생기는 요 은상의 요 그림자 요 놈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지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봐봐.
근데 얘 길이를 y라고 해볼게. 그럼 닮은 비 쓰면 y 대 1.6은 y 더하기 x 대 4.82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잖아. 약분하면 y 더하기 x는 3y가 되고 그때 x가 뭐가 되냐면 2y가 돼. 한마디로 y는 2분의 1 x야. x가 이미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상의 그림자 길이는 t초 후의 그림자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t인 거야. 그러면 t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 길이를 미분하면 된다며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더하기 1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t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런데 3초일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3 갖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답이 2분의 7 나오겠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에서 길이는 여기서 밑으로 나와 있고 단위가 초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보시고 질문 있으면 찍어서 보내고 평일에도. 근데 예슬이 안 왔다? 해와야 돼. 수고했어. 제가 그러게. 갔대? 10시에 끝난다 했더니 아, 그래? 얘서 집